자, 마지막 3교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8분 정도 할 것 같은데요. 예, 뭐 좀 더 일찍 끝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예, 하여간 계속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협력 원칙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제 화용론을 배웠다고 한다면 협력 원칙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규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화용론에서 가장 유명한 규칙이 바로 협력 원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전에 공소 원칙 꼭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협력 원칙도 꼭 외워주셔야 돼요. 예, 이거 뭐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뿐만 아니고 예, 화용론을 배웠다면 이거는 알고 있어야 되는 그라이스의 협력 원칙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예, 그게 이제 뭐 기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유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 아래 설명을 읽어볼까요? 사는 최대한 효과적이고 타당성 있게 상호 협력하여 대화를 위하여 대화 참여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즉, 대화 참여자는 대화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진실하게 전후관계에 맞도록 간단 명료하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자, 협력원칙은 지금까지의 화용론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중요시되는 규칙이기에 조금 더 설명을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많이 다뤄지고 있는 규칙이라고요. 자, 그 질의 경률은 A, 거짓이라고 믿는 것은 말하지 말라는, 반사실을 말하지 말라는 것이고, B, 적절한 증거가 없는 것은 말하지 말라는, 비사실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사실과 비사실이 있는데요. 반사실은 사실과 반대되는 것이고, 비사실은 사실이 아닌 것을 얘기하죠. 예, 사실은 이제 비사실이 반사실보다 더 범위가 큰 개념입니다. 비사실이 반사실을 포함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거짓이라고 말하는 것은 말하지 말라는 것은 거짓은 뭡니까? 반대 사실이죠. 예, 반대 사실을 말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적절한 증거가 없는 것을 말하지 말라는 것은 뭐 반사실 정도는 아니지만, 물론 반사실도 포함되는 비사실을 말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그렇게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양의 경률은 A, 진행되는 대화 목적을 위해 필요한 만큼만 정보를 제공하라는 것은 너무 적게 말하지 말라는 것을 함의하고 있고요. B, 필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지 말라는 것은 너무 많이 말하지 말라는 것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관련성의 경률은 화제에 맞게 일관성을 지켜 대화라는 것입니다. 일관성 지켜라. 그 화제와 벗어나는 것을 얘기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태도의 경률은 A, 모호성을 피하라라는 것은 불명확한 기준을 가진 것을 말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는 통통한 사람 제가 물어봤었죠? 이나 또 얘가 나옵니다. 대머리가 사실은 모호성의 가장 대표적인 예예요. 예, 대머리가 어느 정도 벗어져야 대머리입니까? 옛날에 무한도전 보면 박명수 앞머리 살짝 벗겨졌는데 그 정도 가지만 대머리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완전히 다 벗어져야 대머리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예, 그래서 그 대머리라는 개념이 상당히 좀 모호한 개념입니다. 예, 그래서 그 대머리는 대머리라는 그런 표현이 여기에 좀 속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 B번, 중의성을 피하라는 것은 중의적으로 말하여 해석에 혼선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쁜 엄마와 딸 약간 예를 들었었고요. C, 관계라는 것은 한국식으로 해석하자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언부언의 중언이라고 하는 것은 했던 말을 또 하고 하는 것, 주로 좀 노인들이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요. 했던 말 또 하고 또 저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또 들어 이놈아 막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피곤한 경우가 있는데, 하여간 그 중언 계속 했던 말 또 하고 하는 것, 그게 중언이고요. 그 다음에 부언이라고 하는 것은 대화 참여자가 다 아는 내용을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문 여는 문제 있죠? 그냥 나가라라고 하면 될 거 가지고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것 다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내용 얘기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바로 부언에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 그 다음에 D, 조리 있게 하라는 것은 순서대로 말하라는 겁니다. 시간적 순서, 공간적 순서, 논리적 순서, 뒤죽박죽 말하지 말아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이제 요거를 설명을 하면, 협력 원칙은 우리가 지금 다 협력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딱 선서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나요? 아니면은 대화를 할 때 암묵적으로 약속을 하고 얘기를 하나요? 암묵적으로 약속을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암묵적인 약속입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대화 참여자는 대놓고 선서를 하지는 않지만 묵시적으로 이 경륜을 지키기로 하고 대화를 합니다. 어느 한 대화 참여자가 이 경륜을 지키지 않으면 상대 대화 참여자는 이를 게임의 반칙으로 여기고 상대를 그리 좋은 대화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리 암묵적으로 하고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걸 어기게 되면은 별로 좋은 대화 참여자로, 대화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기꾼이나 허풍쟁이는 지뢰 경륜을 어기는 사람이고요. 과묵하거나 수다가 많은 사람은
양의 경륜을 어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동문서답으로 말을 하는 사람은 관련성의 경륜을 어기는 사람이고요. 불명확하게 말하거나 헷갈리게 말하거나 중언부언하거나 뒤죽박죽 말하는 사람은 태도의 경륜을 어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을 좋은 대화자라고 생각하지 않죠. 더 나아가서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대화 경륜이 일반적으로 대화의 규율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암묵적인 대화 규율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그 6장 발화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화 전략은 발화할 때, 즉 말을 할 때 그 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선택하는 방법을 말해요. 우리가 삼각형의 발화 전략 있었죠? 그 이상적인 발화 모형의 발화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발화 전략을 말하기 전략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발화 전략을 크게 5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소재, 문법, 표현, 태도, 대화 요소를 이용하는 전략으로 나뉘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소재를 활용하는 전략이 있고요. 어떤 소재를 고르느냐에 따라서 대화에 되게 그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데 남성들은 주로 이제 군대 얘기를 많이 하고, 예, 그러면 이제 여성들은 그거를 좋은 소재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약간 축구 얘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또 대신 이제 또 여자들이 좀 연예인 얘기, 예, 관계 이야기, 주로 친구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이런 것, 예, 그런 얘기하면은 또 이제 남성들이 별로 그렇게 관심을 또 안 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듯이 이렇게 각 성별마다 또 이렇게 좋아하는 소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재를 약간 좀 상대에게 맞게 나도 이제 즐길 수 있는 소재로 잘 선택하는 것, 그게 이제 또 소재 전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표현 전략은 문법 전략은 어떤 겁니까? 문법 전략이라는 것은 우리가 문장을 구성하는 법칙이 문법입니다만 사실 여기서 말하는 문법이라는 것은 훨씬 더 범위를 넓혀서 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서론, 본론, 결론의 구성, 그것도 구성이 되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구성의 문제까지 모두 다 포괄하는 그런 것이 바로 이제 문법 전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표현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그 표현 전략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같은 말을 정말 재미없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되게 재미있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법이나 이런 것도 다 표현 전략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에 관련된 전략, 그게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태도 전략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태 태도라는 게 있습니다. 양태 태도라고 하는 것은 문장에 대한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이제 그거인데 양태 태도인데요. 추측이라든지 아니면은 의지, 의도 의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양태에 속하는데요. 그건 뒤에 이제 다루도록 하겠고요. 수업 중간에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제 사람에 대한 태도가 따로 있죠. 그래서 누구를 대우한다든지 이런 것, 공손에 좀 속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하여간 하여간 그런 태도, 명제에 대한 태도, 하여간 사람에 대한 태도, 이런 걸 나누어서 다 태도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도를 조절해서 그래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 태도 전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화 요소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대화에 관련된 거 시간이라든지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화하는 시간이라든지 대화하는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다 바로 이제 대화 요소를 사용하는 전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탁을 할 때 오전에 부탁을 하는 게 좋을까요? 오후에 부탁을 하는 게 좋을까요? 저녁에 데이트 약속을 잡자라고 얘기할 때 오전에 하는 게 좋을까요? 오후에 하는 게 좋을까요? 저녁에 하는 게 좋을까요? 밤에 하는 게 좋을까요? 새벽에 하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여러 가지 탈락되는 게 있죠. 물론 새벽은 일단 탈락이고요. 그 다음에 아침도 사실은 좀 사람이 가장 마음이 누그러질 때가 언제입니까? 아침 같은 경우는 바짝 긴장돼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좀 데이트 약속을 잡는데 나오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데 좀 불리하고요. 저녁 시간이 가장 좀 사람이 퇴근 시간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마음이 좀 누그러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데이트 약속이나 이런 걸 잡는 것은 유리하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대화 요소를 이용한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전략들의 특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전략들은 결합, 융합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장을 나눠 살펴보는데 얘들은 결합, 융합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밝힙니다. 즉 전략들이 서로 배타적으로 나타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전략이 소재 전략에도
소재 전략도 들어가 있고, 어떤 그 전략, 어떤 말을 사용하는데, 뭐 문법 전략도 들어갈 수 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재 전략이 사용이 되면 문법 전략이 사용이 되지 않느냐? 그런 게 아니라, 서로 그렇게 결합, 융합 해가지고 나타난다는,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서로 같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둘째, 전략은 그 목적에 따라서 효과적일 수도 있고 비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냥 효과적이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행이나 관할의 목적에 따라서 지혜롭게 잘 선택해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 본고에서는, 저희 연구에서는, 제 수업에서는 전략을 효과적으로 사용한 경우와 비효과적으로 사용한 경우를 모두 예를 들어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예가 나와 있는데요. 그 예에서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셋째, 전략을 화행, 공손 전략, 공성 경륜을 대화 경륜과 분리하려고 하였습니다. 즉 화행이나 공성 경륜이나 대화 경륜으로 사용되는 명칭들은 전략으로 쓰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좀 겹치지 않게 겹치지 않게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넷째, 전략의 명칭을 정할 때는 비유적인 표현을 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체 이탈 전략, 역지사지 전략, 지원 사격 전략, 떡밥 제시 전략 이런 것들 다 비유적인 그 표현이 들어가 있는 제목들이죠. 그래서 이런 제목들은 좀 주로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비유적인 표현은 문화적인 제약이 있어서 보편성에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체 이탈, 이거는 심령에 관련된 것, 역지사지 동양권, 지원 사격 전쟁, 떡밥 낚시 이런 것들은 그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문화적인 그런 그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비유적인 전략 제목은 좀 사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제목을 붙일 때. 또한 비유적인 표현은 학문적인 용어로 잘 사용되지 않는 면이 있어서 그렇고요. 이것이 학문적인 용어로 사용되면 객관성이 훼손되어서 학문의 신뢰성이 낮아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온 화법책은 이런 용어를 자주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문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격이 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전략의 명칭을 정할 때 비유적인 표현을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나오는 화법책들 있죠? 그런 책들이 이런 비유적인 표현들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전략명을 붙일 때. 그러다 보니까 좀 학문적인 면에서 많이 좀 다뤄지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이런 비유적인 표현은 제목으로서 전략 제목으로서 넣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전략 사용의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화자 이후 소재 전략이 거절의 목적에서 사용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효과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예인데 5번 A 보시면 우리 오늘 저녁으로 짜장면 먹을까? 그랬더니 B 나 점심으로 짜장면 먹었어. 다른 거로 먹자라고 하는 것. 뭐 점심으로 먹었다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게 효과적인가요? 비효과적인가요? 효과적으로 보이죠? 보시면 5는 그 설명을 읽어보면 거절의 목적에서 화자 이유가 점심에 짜장면 먹었다는 것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절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무리가 없습니다. 단지 자신과 다른 사람 사이의 의견 차이는 최소화라는 동의의 경우를 위배하는 것이 문제이긴 하지만 A의 제안도 꼭 짜장면을 먹어야 하는 절박한 것도 아닌 가벼운 것이길래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 저녁 식사에 만족하자는 윈윈 균형을 준수함으로 효과적이라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절의 이거는 이제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우리 이상적 바라 모형의 피라미드를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동의의 경류를 좀 살짝 위배하는 것 같긴 한데 결국에는 그 상위의 윈윈 균형을 지키고 있기에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가장 상위의 것을 지키고 있으면 하위의 것은 어느 정도 수긍이 된다라는 그런 것이 바로 저 피라미드 이상적 바라 모형의 피라미드가 나타낸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거절의 목적에서 비효과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예입니다. 자, 6번의 기억 보시면 어머니가 너 공부는 언제 하려고 그러니? 그랬더니 자녀가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좀 쉬려고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은 뭐 진짜 몸이 안 좋아서 쉬려고 하는 것도 있겠죠. 그런데 보통 이제 어머니들은 이런 거를 핑계로 생각을 하죠. 그러면 뭐 몸이 좋았을 땐 공부했느냐. 얼마나 공부를 안 했으면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아마 지금 노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이런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의 말은 결국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죠. 그래서 이건 자녀의 말이 비효과적으로 이렇게 들린다는 겁니다. 자, 6은 거절의 목적에서 화자 이후 몸이 아프다는 것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자 이후 소재 전략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몸이 아프다는데 시비를 걸 사람은 없겠지만 맥락으로 보아서 핑계에 가까워 보입니다. 자, 핑계라고 함은 저기 아래 그 각주에 나와 있죠.
이유 소재 전략이 비효과적으로 사용되면서 그 이유가 거짓일 경우를 핑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즉 핑계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는데 첫째, 이유 소재 전략이 비효과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 효과적으로 사용되었으면 핑계라고 안 그래요. 실패했으니까 핑계라고 그러는 거지. 자, 그다음에 둘째, 그 이유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핑계는 비효과적으로 사용되었고, 네, 그 다음에 거짓이라는 것. 네, 이렇게 바로 핑계의 요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서 거절의 목적은 효과적으로 이룰지라도 어머니 입장에서 자신의 목적 공부를 시키려는 것을 이룩하지 못하였으므로 윈윈 균형에 맞지 않아서 좋은 발언라고 이렇게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 예, 여기까지 이제 한 15분 정도 수업을 했는데요. 여기까지 수업을 하도록 하겠고요. 과제는 지금 이제 과제라고 그러면 이제 이중 부담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왜냐하면 이제 수업도 수업대로 두고 과제까지 내야 되기 때문에 좀 이중 부담이기 때문에 과제는 좀 간단하게 그냥 한 단락 정도만 A4 용지 4분의 1 이하로 그렇게 좀 써주세요. 오늘 수업에서 배운 것, 수업에서 깨우친 것, 그것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